칩스앤미디어는 2003년 설립돼서 201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의 개발 및 판매인데요. 반도체 칩 제조사의 비디오 IP를 라이선스하고 반도체 칩 회사는 동사의 비디오 기술 및 자체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TV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설계, 개발 및 제조해서 납품합니다. 반도체 설계 자산은 반도체 칩에 삽입되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블록으로 일반적으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반도체 IP 또는 간단하게 IP라고 통칭하며 매출은 고객사에 IP를 공급할 때 받는 라이선스와 고객사가 이를 활용해서 만든 반도체 칩을 판매할 때 받는 로열티, 그리고 유지 보수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구분됩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99억 원, 영업이익 51억 원, 당기순이익 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8.4%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225.1%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전년 대비 라이선스 매출, 로열티 매출의 증가와 모바일향 라이선스, 일반 산업향 로열티가 증가돼서 실적을 견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회사 2건의 공시가 좀 있었는데요. 먼저 실적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실적 공정 공시를 제출을 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지난 1분기 대비 26.1%가 증가한 50억 원의 매출액을 좀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0억 6천만 원을 좀 기록했는데 무려 전년 동기 대비 187.1%가 증가되는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53.1%가 증가한 10억 1,600만 원을 좀 기록을 하면서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전년 1분기 대비해서는 소폭의 또는 이 대폭의 신장 효과가 좀 있었지만 전기 4, 4분기의 기조에서는 오히려 좀 실적이 좀 감소한 효과가 있었네요. 4, 4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32.4%가 좀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63.3%가 감소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70.3%가 좀 감소했는데 대부분 IP 회사 반도체 설계 자산을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들의 어떤 실적 마감들은 4, 4분기의 어떤 마감이 보다 좀 집중된다는 관점에서 분기 실적을 좀 대비하는 것보다는 업황상은 지난 1분기 실적을 좀 대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비교적 좀 이 회사가 좀 양호한 실적을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자, 주요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투자 판단 참고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좀 밝혔는데 2022년도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26%가 좀 증가됐는데 라이선스가 10%는 좀 감소가 됐으나 이 로열티 이 수익이 62%가 좀 증가됐다. 가전향 로열티가 좀 증가됐고 자동차향 라이선스가 증가됐다. 지금 가전향 반도체 칩 IP 매출 로열티가 62% 안에 좀 증가됐다. 즉 가전과 이 자동차 전장향 라이선스가 좀 증가됐다는 뜻입니다. 상기 실적은 내부 결산 자료이기 때문에 향후 변경될 수 있다라고 밝히는 공시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최대 주주를 변경하는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제3자에게 회사를 매각한 겁니다. 네네. 공시 살펴볼게요. 회사의 기존 최대 주주인 주식회사 텔레칩스가 한국투자파트너스에 회사를 매각하는 겁니다. 경영권과 주식을 모두 양도하는 건데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최대 주주 텔레칩스는 보유 주식 보통주 332만 주, 전체 지분은 34.5%인데 이 중에 26.5%, 255만 주를 한국투자파트너스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전체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34.5% 중에서 26.5%에 대해서만 매각을 하는 겁니다. 계약 체결일은 지난주 금요일이었고요. 전체 양수 대금은 582억 원입니다. 대금 지급 일정은 거래 종결일 오는 6월 15일에 대금 전액을 수령하겠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계약금은 없어요. 지금 소위 말하는 이 원샷들인데 6월 16일 날 대금 전액을 주고받고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거래 종결에 대해서는 상기 양도 주식의 매매 거래 종결일은 주식 양수도 계약에 규정된 선행 조건, 계약상에서 선행되어야 되는 이
조건들이 모두 전부 충족되거나 포기된 것을 조건으로 한다. 지금 선행 조건이 모두 이행이 된다면 6월 16일이죠. 6월 15일에 582억 원의 대금을 수령한다는 뜻입니다. 기타 투자 판단 참고할 사항 보겠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한국투자파트너스는 향후에 본인이 업무 집행 사업으로 설립 예정인 기관 전용 사모 집합 투자 기구인 한국투자 시리우스 바이아웃 사모 투자에 설립하는 이 자본시장법의 이 투자 목적 회사 설립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한국투자 파트너스가 시리우스 바이아웃이라는 이 회사를 설립해서 여기에 이 양수도 계약의 조건을 모두 신계하겠다는 겁니다. 즉 한국투자 파트너스가 먼저 계약은 하지만 최종 이행은 한국 투자 시리우스 바이아웃 사모 투자로부터 양수될 계획이다. 상기 대금 지급 일정 및 변경 예정 일자는 계약 진행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상기 예정 소유 비율은 발행 주식 수 대비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34.5%의 지분을 갖고 있는 텔레칩스가 네네. 향후에 지분을 모두 전량 매각하게 된다면 한국투자 파트너스가 최대 주주가 되는 셈이고요. 텔레칩스는 8%의 어떤 지분을 보유한 단순 재무적 투자자로 남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칩스앤미디어의 최대 주주인 텔레칩스가 한국투자파트너스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면서 한국투자파트너스가 칩스앤미디어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이 벤처캐피탈과 같은 이런 재무적 투자자가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는 거는 좀 꽤나 이례적인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일단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기관 투자자들이 사실상 이게 재무적 투자자, 즉 LP에 참여하는 것들이 좀 많았어요. 네. 근데 GP라는 것은 경영권에 관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업무 집행 사원, 즉 GP로서의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사례가 그렇게 흔치는 않은 사례인데 아마 한국투자파트너스의 관점에서는 아마 처음이 아닐까 지금 판단이 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즉 GP 경영권을 회사가 직접 영위를 하면서 기업 가치 제고를 하겠다는 어떤 목표를 좀 밝힌 만큼, 자, 이 이유가 좀 궁금해지는데, 통상적인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어떤 관점에서는 대부분 엑시트가 좀 더 빠르게 이 종목, 회사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좀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종목들을 고르기 마련인데, 지금 이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막대한 투자금도 투입될 수밖에 없고, 이 업황이 어느 정도 이 회복되거나 성장성을 좀 더 가져가기 위해서는 사실 단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투자파트너스가 지금 IP 회사,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이 설계자산, 반도체 지적재산권을 소유하는 이 IP라는 회사의 어떤 이 경영 관점에서 이게 단기의 어떤 엑시트 관점이냐 또는 이 장기적 관점을 갖고 있는 플랜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문이 있는 것은 좀 사실인데, 앞으로 어떤 그림 관점에서는 막대한 투자, 지금 전체적인 어떤 매출 포지션이 뭐 크지는 못해요. 네. 2021년도 실적 기준에서는 뭐 199억 원의 매출액이 사실상 뭐 크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어떤 설비 투자나 확장을 위한 어떤 투자가 좀 더 단행된다면 이때부터 출발하는 어떤 밸류에이션의 확장 관점을 좀 보는 것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실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아까 잠시 짚어주셨는데 이 칩스앤미디어 실적 살펴보면 좀 긍정적인 그래도 성과를 내고 있는 편이거든요. 특히 IP 관련의 로열티 연간 매출이 좋은 성적을 기록했는데, 대표님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상 이 설계 자산을 갖고 있는 로열티를 주력으로 하는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도체 수혜 관점이 맞습니다. 맞는데 정확하게는 이 수주 역량이 좀 더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후공정이나 테스트를 하고 있는 이 회사의 어떤 실적 선방과는 사실상 이 칩스앤미디어가 보여주는 어떤 성장 가치는 사실상 큰 폭의 성장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1분기 대비해서는 26.1%의 선방 효과는 좀 있었지만 빠르게 수익이 좀 회복되고 있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는 맞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행보가 좀 저는 좀 중요해지는데, 지금 시스템 반도체 같은 이 IT 업종의 어떤 주기적인 대규모 투자를 과연 최대 주주사가 어떻게 자금을 마련해서 키울 것인가가 좀 관건인데, 지금 최대 주주의 탄탄한 자금력을 좀 기반으로 한다면 공격적인 어떤 투자를 통해서 현재보다
이 밸류에이션의 어떤 확정 관점 이게 중대한 모멘트가 아닌가 저는 예상해 봅니다. 네, 최대 주주가 자금을 또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지가 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이 칩스앤미디어가 모빌아이 상장 관련주로도 이제 언급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인텔의 자회사인 이 모빌아이의 어떤 상장 모멘텀이 올해 초에 좀 부각된 바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좀 말씀드렸던 이 기대감에 수반하는 것, 자 이제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하는 이 관점에서 갑자기 모더나 관련주, 모더나 측의 전 임원이 회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좀 급등하는 그런. 근데 지금 현재 2년이 지난 시점에 전혀 사업적으로 엮이는 것들이 없다는 거죠. 지금 모빌아이의 사실상 이 관련주 부각된 이유는요. 과거에 IP 설계 자산의 어떤 납품 이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상장 이후에 협력 관계에 대한 어떤 이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인데 네네. 사실상 이거는 반영이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돼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협업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할 수는 없겠으나 과거의 어떤 이런 이력만 가지고 주가가 급등한다는 것은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칩스앤미디어의 어떤 관점에서는 최대 주주 변경 이후에 공격적인 어떤 투자를 통해서 외형을 확장할 것인가, 확장하는 그림에서 추가적인 재원 조달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자, 이런 부분에 관련된 기대감을 가져가는 것이지 과거에 협력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부각돼서 여기도 협력 관계에 있을 것이다라는 건 다소 좀 추상적이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현재 협력 관계는 좀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 이력만으로 투자하기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그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칩스앤미디어 지난 금요일에 사실상 이 최대주의 변경을 좀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대감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흐름이에요. 지금 최근에 금요일 기점에서 주가 흐름을 여기 잠깐 보더라도 자 여기인데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더라도 전혀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전혀 반영됐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5.61% 하락한 21,050원에 좀 거래가 좀 되고 있는데 지금 칩스앤미디어 과연 이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큰 것인가? 그것은 아니고 지금 전반적인 어떤 지수 조정에 따라서 종목들이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좀 풀이되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1분기 실적의 전년 동기 대비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호실적을 좀 기록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최대주 변경 이후에 아까 언급드린 세 가지 모멘텀을 좀 잘 체크해 나간다면 칩스앤미디어 관점에서 좀 나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의 외형 성장을 좀 가져가시는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추세선이죠. 지금 저는 이 구간을 봤는데 지금 27,000원이 좀 위태해 보여요. 27,000원 좀 이탈이 된다면 주가가 좀 하방 경직성 차트에서 지금 내려가시는 구간 18,000원대까지 주가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 차라리 이 구간을 보겠습니다. 18,000원에서 25,000원, 18,000원에서 25,0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좀 제시해드리고 최대 주주 변경 이후 6월 15일까지의 단기 모멘텀 부분에서는 반영 효과는 좀 없지만 회사의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추가적인 재원 마련 또는 확장을 위한 새로운 어떤 액션이 있다면 이 부분이 단기 모멘텀으로 좀 부각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칩스앤미디어 매수하기 좋은 구간 18,000원에서 25,000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27,000원이 이탈된다면 18,000원대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 잘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